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식물들이 대부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실내로 들어오면서 밖에서는 건강했던 식물들이 병충해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날씨일 때는 베란다 문도 활짝 열고 환기도 맘대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약을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겨울에는 창을 오랫동안 열 수 없기 때문에 약 사용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사용하면 하루 정도는 창을 계속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약 냄새가 나지 않거든요. 특히 거실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더 그렇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과산화수소수나 목초액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할 거는 계피인데요. 계피는 방충과 살균 효과가 좀 있는데요. 그동안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고요. 나무의 가지를 전정하고 나서도 계피가루를 발라서 살균의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천연의 성분을 사용하면 농약보다는 효과가 좀 빠르지도 않고요. 또 확실하게 병충해를 잡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으로 들여서 거실에서 재배하거나 베란다에서 재배할 경우에 조금 안전한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할 계피인데요. 계피는 산지에 따라 효과가 조금씩 달라요. 스리랑카산은 음용으로 사용하는 거라 조금 성분이 약하고요. 1리터 용량의 에탄올인데요. 약국에서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1,000원인가 2,000원 했던 것 같아요. 계피나 알코올은 휘발성이 있어서 밀폐용기를 꼭 사용해야 되는데요. 밀폐용기가 없다면 랩을 여러 번 둘러서 밀폐를 시키셔도 됩니다. 이 용기에 계피를 이렇게 재어보니까 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피는 씻어서 말려 놓았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됩니다. 좀 많이 넣었어요. 요거의 3분의 2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양이 많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좀 진하게 우러날 것 같아요. 좀 안 들어가는 건 이렇게 부러뜨려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탄올을 넣는데요. 에탄올 양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 찍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일로 가득 에탄올을 넣었어요. 그래서 에탄올이 2리터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았고요. 이렇게 닫아서 냉장 보관하는데요. 냉장고에서 보름 정도 숙성시켜서 계피 성분이 에탄올로 추출될 수 있도록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보름이 좀 안 됐는데요. 이상 반응을 보이는 식물이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꺼냈습니다. 증류수랑 1대4로 희석할 건데요. 저는 증류수를 안 하고 그냥 물로 섞겠습니다. 그리고 계피 알코올이 200이면 1대4면 800이죠. 근데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800으로 착각하고 800 넣었다가 다시 추가로 가득 찰랑찰랑하게 넣었습니다. 이 희석 비율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정하시면 돼요. 연하게 희석하실 분들은 조금 더 1대6 정도 희석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따라 붓는데요. 저는 지금 곰팡이가 생긴 식물에 뿌릴 거라 이렇게 진하게 희석했고요. 예방으로 뿌려 주실 분은 10대1로 연하게 희석해서 공중 스프레이로 연하게 하셔도 되고요. 사운데르시인데요. 한 1, 2주 전에 안으로 들였는데요. 보통 겨울에 실내로 들이면서 식물은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에 있다가 더운 공기에 오면 아무래도 수분이 좀 겉에 생기거든요. 그 수분에 의해서 처음에 환기를 잘 안 시키면 곰팡이가 생겨요. 제가 요즘 다이도 설치하고 그러느라고 좀 바빴어요. 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더니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어요. 흰가루이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하얀 가루가 보이시나요? 하얀 가루가 생긴 부분에는 저렇게 까맣게 변하면서 잎이 말라 죽습니다. 여기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에도 하얀 가루가 많이 분포되어 있죠. 처음에 하얀 가루가 조금 생겼을 때 발견하면 넓은 잎은 닦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계피알코올 살짝 뿌려 주시면 괜찮은데요. 저는 좀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잎이 검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노랗게 변한 것은 흰가루이병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코덱스 식물들은 겨울로 접어들면 저렇게 노랗게 되면서 낙엽지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고요. 옆에 보이는 사진을 보세요. 꽃대가 저렇게 많았는데요. 이 곰팡이병 때문에 저렇게 꽃대가 다 말라버리고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한 송이라도 피워줬으면 좋겠는데 추워져서 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파리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약간 거뭇거뭇하죠? 그 거뭇거뭇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노랗게 되는 잎은 괜찮습니다. 가을이 돼서 낙엽이 지면 노란 잎은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떨어져요. 살짝만 닿아도 떨어지거든요. 보이시죠? 하얀 곰팡이요. 그래서 낙엽진 잎도 모두 치워주고요. 이파리도 손으로 건드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잎은 모두 제거해 주는 게 좋겠지요. 제가 잎을 당겨서 딴 것은 아닙니다. 잎을 당겨서 제거하면 식물에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저도 여기 식물에 상처가 생겼네요. 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려서 떨어지는 잎만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제를 하고요. 잎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놔두는 것이 좋고요. 제거된 이파리들인데요. 이렇게 보면 하얀 가루가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하얀 가루가요. 처음엔 이렇게 하얀 가루가 생기다가 까만 점들이 생깁니다. 약을 방지하는 게 좋죠. 계피 알코올을 이렇게 뿌려주는데요. 위에만 뿌려주지 않고요. 위에하고 아래에서 잎의 뒷면까지 모두 골고루 뿌려줍니다. 농약인 살균제를 사용하면 더 확실할 거예요. 그렇지만 겨울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지요. 그리고 어차피 겨울에는 잎을 다 떨굴 거라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뿌려주었습니다. 이 계피 알코올은 농도가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예방으로 뿌리실 땐 이거보다 연하게 희석하셔서 이렇게 듬뿍 뿌려주지 마시고요. 살짝 스프레이 하는 정도로 뿌려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 알코올이 조금 식물에게 해를 가할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 한 가지를 더 소개할게요. 이렇게 씻은 계피를 주전자에 넣고요. 이렇게 작은 주전자에 끓이는 건 아니고요. 큰 주전자에 끓이는 건데요.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투명 주전자에 끓여봅니다. 지금 이렇게 끓이면 너무 진한 거예요. 큰 주전자에 끓이시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계피는 물에 끓으면요. 저렇게 가득 담으면 넘쳐요. 이렇게 끓은 다음에 약한 불로 조금 더 한 5분 정도 끓여서 자연스럽게 식히면 되는데요. 지금 옆에 주전자 보이죠? 조만큼의 계피를 이 주전자에 반 정도 물을 넣고 끓여요. 넘치지 않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러납니다. 조금 많이 진하지요? 한번 따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만약 이렇게 너무 진하게 끓여졌을 경우는 물과 한 2대1이나 3대1로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증류수를 사용하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냥 물 사용합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뿌려보겠습니다. 위에 한 번씩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아래쪽에서도 뿌려서 잎의 뒷면까지 뿌려지게
예방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화초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너무 자주 뿌리진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예방으로 뿌려주는데요. 겨울에 기온이 낮아서 물을 많이 다면 안 되는 초화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닿게 뿌리지 마시고 공중분사로 해서 뿌려주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집 식물이 아주 순환을 당하는 날인 것 같아요. 한 식물은 응애 밭이 되었어요. 그 응애 방제 모습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겨울 동안 식물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겨울 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